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호환, 마마, 전쟁, 그리고 겨드랑이 땀 냄새입니다. 이건 안 맡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식초처럼 시큼하게 콕 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된장처럼 구수한 것도 아닌, 어째서 인간에게서 이런 냄새가 나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곁땀 냄새와 끝없는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피라미드에 새겨진 고대 문헌을 보면 이집트 왕족들은 시트러스에서 에센스 오일을 추출하여 고체 덩어리로 만들고 그걸 오전 목욕 후 몸 여기저기에 발라 그게 하루 종일 체온에 조금씩 녹으며 곁땀 냄새를 가리도록 하였고, 무엇보다 브라질리언 왁싱을 통해 몸의 털을 제거하는 원천적이고 현명한 방법을 애용했습니다. 로마인들은 향수를 개발하여 향수에 목욕을 하는 것뿐만 아닌 세탁 역시 향수로 하여 항상 좋은 냄새가 마치 지옥 틈을 비집고 탈출하려는 악마들과 같은 그들의 겨드랑이에서 새어 나오려는 그 기분 나쁜 냄새를 감출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유럽에 다다르자 교회는 갑자기 인간이 나체로 있는 것이나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은 불경하다는, 저희 동네 사우나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 발언 자체가 불경한 진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강요하기 시작하며 인간과 곁땀 냄새가 이어져 온 긴 전쟁에서 우리 인간들은 최초로 곁땀 냄새에게 무방비로 밀리며 심각한 냄새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후 유럽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일명 암흑기라고 불리는 무려 1000년간의 정말 끔찍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곁땀 냄새와의 전쟁에서 우리 인간이 밀려서 그런 것입니다. 곁땀 냄새는 인간의 창의성과 문화력이 꽃피우는 것을 방해하는 악의 꽃입니다. 목욕 문화가 처음으로 발현한 기원전 500년경 그리스에서는 세상의 형이상학적인 차원을 탐구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이 꽃을 피우며 우리 인간들은 더 높은 차원의 존재들로 진화하였습니다. 또한 남산 반얀트리 호텔 사우나가 동네 목욕탕처럼 보일 정도로 세상 온갖 화려하고 완벽한 목욕 문화를 이뤄냈던 로마 시절에는 오늘날 서양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선진 문화들이 꽃을 피웠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들은 곁땀 냄새와의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한 발자국 그리고 또 한 발자국씩 동물에서 신의 영역으로 조금씩 진화해 나갔으며, 목욕 금지령이 내려졌던 중세 암흑기 같은 시절에는 우리 인간들은 다시 그 쾌쾌하고 축축한 짐승의 늪으로 떨어져 퇴화하고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암흑기 이후 르네상스가 시작되며 인간들은 다시 그림도 그리고 목욕도 하고 향수도 뿌리면서 다시금 곁땀 냄새를 인간계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하게 되며 오늘날까지도 그 곁땀 냄새를 잘 통제하며 문명의 성공과 발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에 보이는 물건이 뭔지 아시나요? 그게 뭔지 아시는 분이시라면 외국 구경 좀 해보신 분이실 테고, 저거 선크림이잖아 하시며 감을 못 잡으시는 분은 저같이 평범한 한국인이실 겁니다. 이건 한국에는 명칭이 없는 외국 물건입니다. 굳이 그 이름을 붙이자면 겨드랑이 땀냄새 억제제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생소한 이 물건은 미국인이나 서양인들에게는 마치 치약처럼 생활 필수품에 속합니다. 매일 샤워를 한 후 얼굴에 로션은 안 발라도 겨드랑이에 이 데오도란트는 반드시 발라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국가의 국민들이 곁땀 냄새와의 전쟁에 쓰는 비용이 1년에 무려 47억 달러, 즉 5조 원 정도 됩니다. 한국의 경우 그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서양 사람들 보고 보통 버터 냄새가 난다는 표현을 합니다. 네이티브 발음으로 빠다 냄새라고도 하는데,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닌, 평상시에도 몸에서 그런 냄새가 나며 운동을 하거나 해서 몸에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갑자기 주변인들에게는 화생방 훈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남미 사람들의 경우에도 특유의 채취가 나는데 그건 바다 향보다는 약간 더 스파이스가 강화된 할라페뇨와 우디 계열의 탑노트와 살사를 살짝 얹은 빈 브리또 향의 베이스 노트를 가집니다. 이렇듯 세계의 모든 민족은 각각 고유의 채취를 가지는데 오직 한 곳 대한민국에서만 이 채취에 대한 이야기가 일체 없습니다. 데오도란트도 판매하지 않고 몸 냄새라는 표현조차 듣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사우나랑 찜질방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곁땀 냄새의 원인은 우리 겨드랑이 밑에 있는 피부 분비선 중 아포크린 땀샘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인 불포화 지방산이 박테리아와 만나면서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그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유전적인 요소입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는 인간의
몸 냄새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연구 결과를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G 유전자는 냄새가 많이 나고 A 유전자는 냄새가 안 납니다. 대부분의 유전자가 G와 A가 적당한 비율로 섞여 있는데 G가 많을수록 암내가 심하게 난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을 토대로 한 연구 결과는 신기하게도 실제 상황과 너무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양인과 아프리카계 그리고 남미 인종의 경우 거의 G 유전자가 지배적인데 반해 극동아시아로 올수록 A 유전자가 지배적입니다. 일본의 경우 동남아시아인보다도 오히려 더 G 유전자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맨날 자기들 유전자에는 유럽인들, 특히 프랑스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말을 많이 해왔는데 G 유전자가 저리도 많이 섞여 있는 걸 보면 그게 전혀 근거 없는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브리스톨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인들에게는 A 유전자가 매우 강하게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들의 유전자에서는 A 유전자가 무려 100%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유전자에는 곁담 냄새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유전자는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의 유전자가 지구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홍어나 청국장은 냄새가 많이 나지만 몸에 좋고 맛있는 것처럼 냄새가 더 난다고 해서 꼭 나쁘고 냄새가 덜 난다고 해서 무조건 더 우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다른 사람의 채취를 맡는 것이 기분 좋았던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강아지 채취는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 댕댕이 잠잘 때 그 발바닥에 코 대고 맡으면 나는 그 고소하고 꼬물꼬물한 냄새는 하루 종일 맡고 있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기분 좋은 냄새입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 실제로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 그렇게 땡볕에서 축구를 하고 또는 가끔 도보 여행할 때 하루 종일 씻지도 못하고 땀 흘리며 걸었던 때에도 숙소에 와서 샤워를 하려고 하면 옷은 젖었지만 몸에서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좋은 냄새가 난다기보다는 그냥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는데 외국을 다니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 같은 이야기 많이 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들어갔을 때 자국에서는 불쾌한 채취에 얼굴이 찌푸려지는데 한국은 그런 게 아예 없어 너무 신기하고 좋다고, 또 여름철 길가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냄새가 난다고들 말합니다. 이런 게 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종특 중 하나이며 감사해야 할 유전자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주변인들의 존재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고 경계심이 높아지는 때 채취까지 신경 쓰였다면 그 스트레스가 훨씬 더했을 텐데 이 여름철 그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한국에 있다는 게 너무도 좋고 정말 고맙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한국, 그리고 한국인이 정말 좋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